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직업적 세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 대충이라는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봤을 텐데요. 분명히 나는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사람은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꾸준히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죠. 같은 시간 일하고 비슷한 월급을 받는데 누군가는 늘 여유가 있어 보이고 누군가는 계속 쫓기듯 살아갑니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대충 살아도 되는 방법은 없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한 가지를 놓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비교를 하지만 실제로 결과를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구조인 거죠. 누군가는 열심히 해야 겨우 유지되는 환경에 있고 누군가는 적당히 해도 유지되는 환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대충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대충 해도 먹고 사는 직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직업적 이유보다는 대충이라는 것에 나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이유도 누군가가 여유 있어 보이는 이유도 사실은 전부 여기서 갈린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일찍 깨닫게 된다면 앞으로 나의 태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분명히 대충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직업은 존재할지 모릅니다. 아니,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직업적 의미보다 대충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대충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을 때 의미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고요. 먼저 단어의 의미부터 좀 정의를 해보면요. 이 대충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노력을 안 하거나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대충 한다의 의미는 노력과는 거리가 좀 멀다라는 거죠. 대충이라는 단어는 이 성과 압박이 낮은 구조에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성과가 숫자로 바로 드러나는 직업은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압박이 옵니다. 반대로 결과가 느리게 반영되거나 평가 기준이 모호한 구조에서는 같은 노력이라도 체감 압박이 훨씬 낮아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누군가는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과하게 애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잘못 이해하면 저 사람은 그저 운이 좋구나 라고 생각해버리거나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단순한 비교나 자책 대신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대충 하는구나 라고 말을 내뱉을 때 의미를 분명히 확실히 하고 그런 말을 내뱉자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대충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직업들에 대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이 대충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직업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 결과가 아니라 존재로 돈을 받는다라는 구조에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보죠. 공공기관의 일부 행정직, 대기업 일부의 어떤 스텝, 조직, 혹은 이제 특정 공무직들, 이런 직업들은요, 성과보다 사실 자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굴러가려면 형태 유지상으로라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들이 잘 먹고 잘 산다, 대충 해도 잘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일단 이런 형태의 조직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잘해서 돈 버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있어야 해서 돈 주는 구조에 있는 직업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시장 경쟁이 거의 없다라는 건데요. 경쟁이 없는 시장은 실력 차이가 돈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독점, 준독점 산업이라든지 면허만 있어도 면허 기반으로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직업 일부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아예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공공 영역이 있습니다. 경쟁이 없으면 열심히 하는 것과 대충 하는 것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대충 해 보이는 그 사람의 직업적 특성을 보면 생각보다 시장 경쟁이 거의 없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특징으로는요, 이게 좀 핵심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해고 리스크가 매우 낮은 구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무원, 공기업 정규직, 일부 장기 근속 구조의 어떤 직장인들. 성과가 낮아도 탈락이 안 됩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와 같은 직장을 철통 밥그릇이라고도 일부 부르기도 했었죠. 사실 요즘은 조금씩 사라지긴 해도요. 공무원만큼은 그래도 정말 자리만 지켜도 연차만 쌓아도 어떻게 탈락이 되는 구조는 아니죠. 그들이 뭐 그렇게 대충 산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구조가 탈락이 되지는 않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들어가고 나면 웬만하면 혼자 스스로 던지고 나오지 않는 한 잘리거나 정말 탈락되지 않는 직업들의 일부가 있다라는 거죠. 즉 못하면 망한다가 아니라 못해도 그냥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직업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대충 해도 먹고 살기 쉬워 보이는 직업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이겁니다. 저 사람은 대충 사는데 잘 산다라는 시선들이죠. 그게 가장 크게 착각하는 이유일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하죠. 과정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적이죠. 이미 안정적인 구조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편해 보인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쉬웠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죠.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경쟁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 스펙, 면접, 경험. 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안정이라는 보상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부러움만 갖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구조 밖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구조 안에 있는 사람의 태도를 따라하면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오게 되는 건데요. 안에서는 여유가 생기고 밖에서는 도태된 태도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노력 방향 자체가 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군가의 겉모습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구조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것. 이게 보이기 또 시작하면 비교가 아니라 이제서 전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내가 경제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부러워하기 전에 그 사람이 저 사업을 성공시키기까지, 저 기업에 입사하기까지, 그리고 입사해서 저 직급에 오르기까지의 노력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냥 남만 부러워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러워하는 사람의 노력이 보인다면 결코 그 사람이 대충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노력의 영향을 받아서 노력을 따라하게 되는 좋은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대충 해도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깊게 보면 이 구조의 차이, 그러니까 리스크를 누가 지느냐의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요. 경쟁 시장에 있는 사람은 성과가 안 나오면 바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긴장해야 하고 계속 자신을 증명해야 하죠. 반대로 이런 안정 구조에
대충 해도 돼 보이는 구조에 있는 경우에는 이 리스크 상당 부분을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나 시스템이 대신 떠안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덜 불안하고 덜 압박받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사람이 여유로워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여유로워 보이는 것. 이 차이를 이해하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라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나는 지금 어떤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걸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이 질문이 바뀌는 순간 인생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결국 대충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 사람의 태도 문제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내면을 깊이 보면 대충 해도 되는 잘 돼 보이는 어떤 그런 구조에 들어가기 위한 진짜 노력을 한 사람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대충 해도 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을 거고 그것을 이뤄낸 사람일지 모른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건 덜 힘들게 사는 방법일 겁니다. 그게 남들이 대충 하는 행동이 보이는 진짜 속마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대충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있나요? 라고요.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반향이 틀려 있습니다. 세상은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대충 해도 되는 직업은 없습니다. 대신에 대충 해도 유지되는 구조는 존재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 그 구조는 절대 우연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몇 년을 준비해서 들어가고 누군가는 수십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봅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죠. 아, 저 사람은 정말 쉽게 사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라는 착각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이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서 있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인생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이제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안정적인 구조로 들어가기 위해 지금 몇 년을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 구조 속에서 더 큰 보상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인지 둘 다 틀린 선택 없습니다. 둘 다 맞는 정답도 없죠. 하지만 분명한 건 아무 구조도 바뀌지 않은 채 덜 힘들게 대충 살고 싶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해보고 답을 찾아보세요. 나는 현재 대충 해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에 들어왔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답이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불필요한 자책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대신 내 인생을 바꿀 선택만이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 결국 여러분도 언젠가는 왜 저 사람은 여유 있어 보일까라는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 그 질문에 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대충 산다고 느끼지 마세요. 그건 어쩌면 대충 살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을 남에게 투영시켜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